자, 프로젝트 만드는 거를 지금 잘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는 내내 이 설정일 거예요. 이 설정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의사항이 프로젝트 만들 때 절대 C++로 만들지 마세요. C하고 C++은 다른 언어예요.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제가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새 프로젝트 생성할 때는 윈섬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야 뭐 주시면 아무거나 원하는 거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한데 반드시 처음에 하실 때 이 미리 컴파일된 헤더 그 다음 SDL 이거 다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보안상 결함을 방치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프로젝트 옵션에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마침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말 그대로 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새 항목 추가라고 있죠. 자, 프로젝트 메뉴에 새 항목 추가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셔서 말 그대로 새 항목을 추가하는데 비주얼 C++에 C++ 파일 항목을 선택한 다음 여기 이름에다가 뭐 그 파일명을 항상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명을 제가 테스트 app라고 줬는데 확장명을 반드시 이와 같이 씁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c라고 이걸 안 주면 C++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래 놓고 추가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이제 핵심 코드가 이거였죠. 그대로 다 옮겨서 넣어야 되겠네요. 자, F7키 누르면 빌드 돼요. F7. 그 다음에 컨트롤 F5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 F5를.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이머보이가 찍히기는 하는데 한자가 중간에 껴있죠. 저 한자의 정체는 뭐냐면 CCCCCC예요. 이른바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lt F7키 눌러서 설정에 들어간 다음 자, 구성 속성 중에 C++에 거기서 다시 코드 생성에 가면 런타임 검사가 있어요. 기본 런타임 검사라는 항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구성 속성 그 다음 C++ 코드 생성되어 있고 기본 런타임 검사 있죠. 이 항목을 뭘로 바꿔라? 기본으로 바꿔라. 그래서 거기를 기본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기본값으로.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링커에 가셔서 거기 보면 고급이 있어요. 링커 고급 임의 기준 주소가 있는데 링커 고급 임의 기준 주소 여기에 yes라고 돼 있는데 그걸 뭘로 바꿔라? no라고 바꿔라 이거예요. no라고. 그래놔야 주소 화면이 저랑 비슷하거나 같게 나옵니다. 자, 이래 놓고 프로그램을 다시 빌드를 해야죠. 이렇게 빌드 해놓고 컨트롤 F5키 눌러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아이머보이라고 잘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오죠? 이렇게 보고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공짜가 있죠. 커뮤니티 버전 그걸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기능이 좀 없어요. 그리고 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할 때는 트라이얼 버전 받아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한 30일 내지 90일 정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걸 쓰시는 게 좋겠고 버전은 프로페셔널 이상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 버전 써서 웬만한 건 다 되는데 가끔 몇 개가 안 되거나 조금 화면이 다르게 구동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축키가 뭐가 안 맞다라는 건데, 그거는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개발 환경을. 그거는 설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도구에 가시면, 자, 저기 도구 메뉴에 가면, 거기 쭉 가다 보면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가 있죠? 요걸 선택해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모두 다시 설정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설정 같은 거 저장해주고, 개발 환경을 뭘로 바꿔라? C++로. 요게 일반으로 되어 있거나 C샵이나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단축키고 뭐고 다 제대로 안 먹혀요. 잘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iMovie 예제를 좀 뜯어봐야죠? 뜯어봐야 되는데, 예제를 뜯어봅시다. 자, 첫 번째, 아까 했던 대로 브레이크 포인트 설치하는 거 쉽죠? 자, 일단 5번, 여기 5번 행에다 브레이크 포인트 F9키 눌러서 세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이제 동그랗게 빨간색 포인트가 잡힙니다. 여기가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걸. 자, 그리고 F5키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히트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주소창에다 뭐라고 써라? 자, 메모리 윈도우의 주소창에다, 메모리 윈도우 단축키 뭡니까? Alt 6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입력하기를 $C라고 입력하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C, 그러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가 B고 그 밑에가 A입니다. 이게. 그래서 F10키 눌러서 따라가 보면 빵빵빵 채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이른바 쉽게 보면은 스택이에요. 스택. 이게 지금 스택 아닌데 이 메모리 영역 자체가 스택이에요. 여기가 스택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스택 프레임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비주얼 C 디버거 쓰는 법을 좀 잘 알자. 자, 어려운 거 없잖아요. F9 어려워요? 자, F9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작동시키는 거 안 어렵죠? 그 다음 Alt 6 눌러서 메모리 윈도우 보자. 이건 기본.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많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뭐가 있냐?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뭡니까? 호출 스택이죠. 함수가 함수를 부르면 그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위로 스택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래서 호출 스택을 맨날 잘 봐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여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 디버깅 빠이빠이 안녕이고, 특히 C++ 코드 디버깅 하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항상, 그러니까 오류가 나든 뭐가 났든 그러면 이 호출의 관계도죠.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굴 불렀는지. 그걸 여기서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길 쳐다보는 건 필수.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을 때 이 메모리 윈도우도 윈도우지만 이렇게 보면 이 값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하단 쪽에 자동이란 탭도 있고 지역도 있고, 레지스터는 그 기본적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따로 뽑아야 나와요. 이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레지스터도 봐야 되니까 띄워 놓읍시다. 어떻게 띄우냐면, 이 레지스터 화면을 어떻게 띄울 수 있냐면, 자, 디버그 모드에서, 자, 여기 디버그 메뉴에 가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 창이 있죠. 그 창 쪽에 가보면은, 이 창 쪽에 가보면, 자, 디버그의 창 쪽에 가보면 여기 디스어셈블리랑
레지스터가 있어요. 있죠? Alt 5입니다. 단축키로. Alt 5예요. 단축키로. 여기 있죠? 레지스터.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지스터 화면이 나와요. CPU의 레지스터 내용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가 나오는데 설정하시면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봐야 될 애들이 뭐하고 뭐냐면 EBP하고 ESP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뭐 많이 보냐면 EIP하고 EAX 되게 많이 봐요. 특히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는 뭐냐, 바로 EBP하고 ESP입니다. 특히 EIP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스택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레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EAX 같은 경우는 어큐뮬레이터죠. 이 안에 값을 넣으면 보편적으로 이제 누산할 수 있죠. 여기다 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의 값에 우리가 민감하게 좀 봐야 되겠고, 뭐 이제 플로트 형식을 하자면 다른 레지스터도 좀 봐야 되는데 정수형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푸츠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하나 내려가는데 F11을 누르면 스텝 인투, 그래서 이 함수 콜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F11을 눌러보면은, 아이고, 여기는 지금 코드가 없으니까 얘가 못 따라 들어가네요. 요건 조금 이따 다른 걸로 보기로 하고, 따라 들어가면은 여기 콜 스택이 하나 올라가요. 그건 조금 이따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F10은 한 줄씩 실행해서 내려가는 스텝 오버, 함수를 따라가는 건 스텝 인투, 그래서 F11이에요. 요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뭐, 여기까지 충분히 이제, 기본적인 건 보셨어요. 기본적인 건. 자, 그래서 세팅은 항상 이와 같이 해놓고 수업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관련돼가지고 예제를 하나 좀 볼게요. 근데 문제는 이 예제를 오늘 느낌을 보아하니 지금 실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멀티스레딩까지 논해야 되는데 멀티스레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는 예제예요. 이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안다고 치고 이 예제를 갈게요. 이 예제를 네, 질문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잠깐 살펴봅니다. 이 예제를 코드를 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전역 변수가 두 놈이 등장합니다. 전역 변수가 등장하는데,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에서 논리적 하자를 많이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구조적으로 이제 안 좋은 코드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 스레드 함수가 하나 또 있죠. 모르시는 분은 쉽게 생각하면은 메인 함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 메인은 하나죠. 근데 그런 메인을 두 개 만드는 방법이라고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 코드를 보면니까 의도적으로 만든 오류가 나는 코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스레드 안에 코드가 도는데, 여기 보니까 슬립이라고 루프를 무한 루프를 돌죠. 그런데 이제 슬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립을 걸었는데, 여기 코드를 좀 자세히 보면 슬립을 걸어놨는데 1초 1000ms죠. 1초 동안 웨이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돌긴 도는데 미친듯이 CPU가 폭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1초 단위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버퍼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12바이트죠. 근데 이 전역 변수도 똑같이 12바이트인데 그걸 일로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스트링 카피, 문자열의 길이는 가변. 이게 항상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스레드에서 어떤 값을 찍으라고 하게 돼 있어요. 값을, 그리고 푸차를 하는데 특정 버퍼에 있는 여기 n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찍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EXIT라고 되면 스레드를 종료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메인 함수 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메인 함수가 시작하자마자 아까 또 다른 메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스레드를 작동시켜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런 형태에서 항상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 나죠?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충돌 나냐? 글로벌 자료 구조에서. 문자를 비교해서 EXIT면 종료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문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스레드 쪽에서 그 문자의 내용을 화면에 찍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면 되게 특이하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는데, 자, 돌려볼게요. 작동을 시켰더니, 아이고, 야. 작동을 시켰더니, 지금 문자 연료라고 나오는데, 스레드에서 이제 계속 뭐라고 찍고 앉았죠, 이제. 제가 입력하기를 테스트라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스레드에서 찍는 게 지금 테스트라고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라고 찍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제 여기 좀 내용을 잠깐 가서 보면은 지금 요 푸차에서 사이즈를 찍고 앉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가 인덱스가 뭐예요, 지금? 12죠? 12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지금 이 경계를 벗어난 뭔가를 계속 찍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백슬래시 n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코드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뭔가를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대문자를 계속 입력해요. 이렇게 미친듯이 계속 입력을 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엔터를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이게. 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A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었잖아요.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12개밖에 못 넣는 데다 대고 문자를 이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디버그를 실시했을 때 이 내용을 가서 이제 좀 열어보면은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죽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항상 뭐 봐야 돼요? 뭘 보라 그랬어요, 제가? 뭘 봐라? 호출 스택부터 봐라 이거예요. 호출 스택부터. 그러니까 뭐 하다 죽었는지 거기 나와요. 이렇게. 그 찍어보니까 이거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 왜 죽었는지 이제 문제를 보자면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하다가 두 군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죽은 거예요, 이 중에. 근데 여기에서 에셋 버퍼의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메모리 인도 띄워서 보시면 되겠죠. 비주얼 시간 나름 비주얼이에요. 드래그 앤 드롭이 됩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나오죠. 이게 보니까 사이사이 AA 잔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G_n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밑에 조사식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등록해보면 타자를 직접 피셔도 되고요. 그럼 값이 나오는데 지금 봐요. 얼마로 나와요? 얼마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큰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까 G_n_data에다 얼마 넣어놨었냐면 여기 보시면 얼마 넣어놨었냐면 12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12를. 근데 지금 얘가 훼손됐죠.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미친듯이 A를 많이 넣었으니 라고 되는데 명백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주소창에 넣어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아니면 16진수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16진수로 표시해라.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봤더니 지금 얼마 나와요? 41414 41은 뭐예요? A.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결론은 이 입력값을 왕창 조작했더니 이걸 조작해서 많이 넣었더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미친듯이 많이 넣었더니 데이터가 오버플로우가 났고 그래서 죽을 때 보니까 전역 변수 어디도 죽고 하더라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예제는 왜 만들었냐면은 여러분이 그 앞서 뭐 보신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나 뭐 메모리 인도나 이런 건 기본이고요. 요거를 꼭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에는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만약에 여기서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G_바 SZ 데이터를 입력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G_바 N 데이터가 훼손되더라 이거야. 근데 그 포인트를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즉 변수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가 있어요. 그걸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혹은 조건 브레이크 포인트를 변수에다 거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죠. 바로 이 포인트겠죠.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 27번의 이 스코프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전역 변수는 이미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전역 변수가 있다고 치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단점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있죠? 여기 보면 중단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요거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자 제가 이 중단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 디버그에 가서 여기 가보면 중단점이 있겠죠. 새 중단점에서 뭐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 중단점 띄워놓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여기 보면 새 데이터 중단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선택하면 물어봐요. 어디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건지. 근데 거기다가 앰퍼샌드 G_N size라고 걸면 되겠죠. 용량은 얼마? 4바이트만큼 C++ 스타일로다가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데 어디 가서 걸리느냐? 여기 보니까 조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돼 있죠. 이 4바이트가 변경되면 히트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 알면은 야근 며칠은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아는 개발자하고 모르는 개발자하고 나뉘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고 할 줄 알아야지 굉장히 크게 도움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거기 주소창 보니까 00 쪽 나오는데 제가 앰퍼샌드 G_N size라고 입력해 볼게요. 주소를 봤더니 이 주소가 나왔네요. 이 주소가 여기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써있는 적은 G_N 데이터죠. 예, 이런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는 런타임에 계속 걸어야 돼요. 특히 ASLR이 적용될 경우에는 주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번 걸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래놓고 디버그 모드로 돌렸잖아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 스레드에서 메시지가 뭐 막 찍히고 있는데 제가 아까처럼 뭘 막 입력해 볼게요. 이제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죽을 텐데 이래놓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프로그램이 죽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죠. 그러니까 중단점이 걸렸는데 여기에 4바이트 중에 1바이트라도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왜 죽었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여기 지금 뭐 임심볼이 뭐가 로드가 됐네 안 됐네 나오는데 요거 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라고 하면 네 되겠죠. 뭐 로드 하라고 그러면 아마 받아서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건 뭐 하라고 그러고 지금 봤더니 get 함수에서 죽었다고 나오면서 get 함수 소스 코드가 나오고 있어. 자, 이걸 봐야 돼요? 다른 거 봐야 돼요 지금? 이걸 보고 내가 소스에서 문제를 찾아? 이거 내가 싸지도 않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닫아버리고 이제 이 순간에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호출 스택을 봐야죠. 그래서 호출 스택을 가서 봤더니 어디서 죽었냐면 이거 하다가 죽었는데 이건 누가 불렀냐? get가. get를 콜한 건 어디? 여기 보면 메인 함수의 33번째 줄에서 그거 더블 클릭하면 글로 가겠죠. 즉 get를 했는데 생뚱맞게 누가 바뀌었어요? G_N size가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변경의 원인, 그 트리거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메모리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거는 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디버깅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요 정도. 그리고 비주얼 C에 있는 디버거가 과거, 그러니까 한 2000년대 한 초반 들어오면서 그 추가된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저스트 인 타임 디버깅이 생겨났죠. 자,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 디버깅 기능은 뭐냐면 그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예제가 있을 때 제가 이와 같은 예제가 있을 때 여기서 코나이오 인클루드 하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get 함수를 부르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잠깐 멈추겠죠. 그쵸? 멈출 텐데 뭐 가만히 멈추면 좀 그러니까 제가 푸츠로 메시지 하나만 찍겠습니다. 메시지 하나만 찍을게요. wait라고 메시지를 좀 찍을게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그냥 실행을 시켜요. 그럼 여기서 지금 멈췄죠. 자, 이 프로그램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작동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저스트 인 타임 디버깅이라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지 않았지만 디버그 메뉴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 프로세스의 연결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더라 이거야. 디버그에 가서 프로세스의 연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지금 저 예제를 찾는 거죠. 지금 테스트 app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서 지금 보니까 찾았거든요. 찾아서 이걸 연결하라고 해버리면 디버그 모드로 실행한 것처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걸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면은 안 나오죠.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 디버깅 되는 대상 프로세스를 디버기라고 하는데 디버기가 작동 중이니까.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메모리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디버깅을 못해요. 멈춰야 돼. 그럼 이거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제? 여기 하겠죠? 그럼 지금 가서 걸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서 걸고, 자 여기 클릭을 해도 걸려요. 그 F4키 누르면 실행하겠죠? get 누르면 이제 넘어갈 텐데 제가 하나라도 입력만 하면 끝나겠죠? 엔터를 하나 칠게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끝나서 끝나서 제가 하나 입력했더니 여기 와서 걸리죠? 그래서 걸렸죠? 그럼 멈췄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뭐 하면 돼 이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한 거랑 똑같아. 그냥 보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디버깅 하시는 분들, 리버싱 할 사람들은 올리 디버그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걔네들도 저스트 인 타임 다 지원하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성격이 좀, 비주얼 C 디버거는 공격하자는 디버거가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자는 성향에 가깝죠. 리버싱을 위한 디버거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비주얼 C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리 디버그 좋다 하시지만 리버싱 할 때 디스어셈블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소스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요. 아니 더 좋아. 왜 좋냐? 지금 이런 데서 단축키로 Alt 8 누르면 뭐 나와요? 디스어셈블이 돼서 나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소스도 있고 디스어셈블에서 보고 이걸 봐버리면은 뭐 하다가 어디서 죽나 정확하게 찾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 화면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 건 어셈블리어 내가 몰라도 어셈블리어를 충분히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맨땅 헤딩해서 어셈블러를 배우려 하지 말아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C 언어를 이미 아는데 그럼 C 언어를 알고 있으니 그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이 번역되면 이렇게 된다면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인데 이게 딱 봐도 느낌이 와. 요거 참고로 보는 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보는 법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볼 때 여기 명령어 중에 어셈 명령어 중에 LEA라고 있죠. 그 주소를 로딩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이제 주소를 로딩하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대괄호가 쳐져 있는데 보통 이 안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소가 그러니까 대괄호라고 쳐진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 안쪽이 주소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걸 가리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오퍼랜드가 포인터가 오게 되죠. 주소가.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이 C라는 놈의 주소를 끄집어내서 레지스터 EAX 담으라는 거죠. 자, 함수의 매개 변수죠. 함수를 콜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하죠? 스택에다가 푸시하죠. 정말 하네요, 푸시.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EAX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건 이것의 주소죠. 그걸 스택에 푸시한 다음 이 함수를 뭐래요? 콜. 주소도 0041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이거죠, 이거. 자, 제가 저렇게 해놨는데 지금 잘 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0041 70C4야.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사식 같은 데다가 푸츠라고 쳐봐. 이렇게 아니면 앰퍼샌드를 붙여줘야 되나? 인식을 못하네. 자, 요 숫자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얘를 디서셈을 하면 잠깐 닫고 여기 푸츠를 가서 보면은 이 함수 자체가 있잖아요. 요거를 디서셈블을 닫고 요 함수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푸츠라는 것 자체가 이게 메모리의 무엇이에요? 이게 주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제가 안 됐는데 여기다 대고 제가 앰퍼센트 해볼까요? 인식을 못하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함수 이름 자체가 메모리의 주소예요.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쳐보니까 지금 흐릿하게 됐습니다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나와요.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슬쩍 대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푸츠 같은 경우는 얘가 아마 심볼이 없거나 뭐 그래서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함수의 이름 자체가 메모리의 주소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함수의 이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주소. 그럼 주소만 알면 함수를 콜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콜하기 전에 그 함수의 매개 변수라든지 콜링 컨벤션의 특성을 알아야 적절하게 이제 매개 변수를 스택에 푸시하고 그러고 호출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서셈블 화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차피 봤으니까 마무리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콜 했다라고 하는 게 이 푸츠가 이거죠, 이거. 그 다음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add ESP4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콜링 컨벤션 할 때 설명할게요. 자, 끝나기 전에 XOR을 하죠. 같은 놈들 둘이 하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나 같은 값이니까 두 값이 서로 같죠? 값이 서로 같은 걸 XOR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0으로 클리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AX 레지스터를 0으로 클리어하기 위한 코드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 에필로그 코드가 작동하는데 함수 안에 스택 안에 푸시됐던 게 하나씩 세상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다가 푸시했으면 팝을 해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쭉 내려가면은 막판에 이제 뭐 한다? 리턴 해놓고 이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안의 코드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이제 그 스택 프레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첫 번째 예제와 함께 좀 살펴봤어요. 디버깅 방법론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알만하십니까? 자, 뭐 이게 참 잠깐 배워놓고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시간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거를 이제 다 안다고 보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데 방금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떻게 걸어요, 뭐예요, 지금 다 안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갈 거예요. 물론 단숨에 외우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계속해서 불러는 드릴게요. 이게 단축키 뭡니다,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따라오다가 정 안 되겠으면 이제 저한테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시든지 요청을 하십시오. 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디버거 쓰는 방법은 요 정도에서 정리할 거예요. 자, 특히 여러분이 디스어셈블, 단축키 Alt8 요거는 왜냐면 우리 이거 많이 봐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메모리 인도 뒤지는 거랑 콜스택 뒤지는 거랑 저 디스어셈블 하는 거는 이건 계속 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예. 7번 라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고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예. 그다음에 메모리 띄워가지고 그다음에 F1 해가지고 C 해가지고 참조하시는데 네. 생각했을 때는 7번에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C를 못 보는데 어떻게 또 C가 되네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걸렸는데 네. C는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여기저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얘네 셋은 메모리를 어딜 쓰죠? 끌 쓰는 자동 변수죠. 그럼 얘네는 언제 메모리가 확보됩니까? 얘가 속한 스코프가 열릴 때, 여기 들어올 때 얘네 메모리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자, C 언어 우리 선생님 좀 옛날에 배우셨죠?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C99부터 표준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스코프 열리고 변수 선언한 다음에 코드 나와야 된다. 즉 선언부와 코드부가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C95까지. C99부터는요 C++하고 똑같아요. 스코프 내에서 선언을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개선됐는데 그게 네, 그래서 컴파일러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코프가 열릴 때 그 스코프 내에 있는 자동 변수 메모리를 미리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나는 거죠.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